안녕하십니까.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겠구나 싶습니다. 다들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자, 올여름 휴가는 내달 30일부터 8월 4일까지가 가장 피크일 거라고 하던데요. 한 여행 정보 업체에 따르면 실적이 가장 좋았던 2007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이 30원이나 급락하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희소식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는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641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연고점까지 거리를 좁히기도 했었는데요. 1739포인트로 오늘 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 고수의 알트론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하고요. 고수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스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스들의 하이라이트. 오늘도 역시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흑진주 발굴의 1인자시죠. 반딧불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장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위안화절상 기대감이 장을 지배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증시는 또 올랐는데요. 오늘 장 흐름부터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주말에 호재가 나왔죠. 중국 인민은행에서 위안화 절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지금 그 발언이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아시아 증시를 동반해서 강세로 이끌었던 것 같아요. 아울러 또 외국인의 매수도 오늘 강하게 들어왔고, 오늘 또 지수의 급등 요인 가운데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이제 대량의 프로그램 순매수. 이제 그 부분도 역시 외국인 매수와 함께 시장의 어떤 그 수급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모멘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볼 때, 오늘 고점이 1742포인트였고요. 오늘 종가가 1739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위안화 절상 모멘텀이 분명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분명한 호재입니다. 제가 종합지수의 3000포인트 시대를 내년 이후에 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왔던 그 부분 가운데 이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중국의 이 위안화 절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과연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해 나가느냐 아니면은 돌파하지 못하고 한번 눌렸다 가느냐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단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아직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전 고점을 돌파할지 여부는 아직은 좀 미지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외국인의 매수는 유로존의 어떤 그 재정 악화 우려감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또 유로화가 반등하는 그런 국면을 지금 맞고 있고 또 달러화는 좀 약세 국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까 글로벌 그 금융시장의 어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조금 완화되는 이제 그런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또 그거와 맞춰서 시장이 지금 강세를 보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그 지수가 어디까지 가서 조정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지수보다는 오히려 업종과 종목을 보면서 단기적인 논리로 볼 때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의 수혜를 입을 거로 전망되고 있는 그런 업종군들 쪽에서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중장기 논리와 이제 그 단기 논리를 잘 좀 그 아우러서 전략을 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단기적으로 볼 때는 IT 종목군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이제 좀 그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인 쪽이 이제 산업재군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죠. 철강이라든지 특히 조선이나 해운 그러니까 산업재와 이제 소재 쪽 그러니까 철강 화학이 강세를 보이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조선이라든지 또 운수업종이라든지 건설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이 강세를 보인 걸로 봐서는 기존의 시장을 이끌었던 IT나 자동차 쪽이 조금 좀 탄력이 둔화되는 이런 느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로 봐서는 IT나 자동차 쪽은 약간의 좀 비중을 조절하면서 주식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이런 전략이 약간이라도 좀 조절해주는 전략이면 무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받고 있는 소재나 산업재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는 이런 전략을 구사해 나간다면 뭐 지수는 크게 밀리는 자리라기보다는 밀리더라도 현재 모습 봐서는 1710포인트 언저리 부분만 지지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보다는 어떤 그 중장기 전략과 또 이 업종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좀 융통성 있게 접근해 나간다면 좀 무리 없는 이런 대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좀 짧게 보겠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투자 전략은 일단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늘 마감 지수가 1739포인트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4월 27일, 2010년 4월 27일 화요일 날 저점이 1742포인트입니다. 그리고 4월 28일 수요일 날 하락갭을 동반해서 뚝 떨어진 그런 흐름을 연출했었죠. 바로 이 자리인데요. 캔들 차트 기법의 기술적 논리상으로 볼 때 오늘 장중 고점을 기록한 자리가 1741.48포인트거든요. 근데 앞선 하락갭 상단, 즉 4월 27일 화요일 저점인 1742.27포인트가 단기적으로 돌파가 된다면 정고점 돌파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근데 이 1742포인트가 돌파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좀 흔들리면서 어제 고점 지수대가 기술적인 논리로 볼 때 1712포인트입니다. 오늘 발생된 이 상승갭의 하단부에 테스트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식은 전망보다는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증시가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 내일 우리 증시가 1742포인트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좀 더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놓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거고, 만약에 1742포인트가 지지가 안 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1712포인트 지지를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간다면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입니다. 단기와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설정을 하셔서 대응해 나가신다면, 현재 시점은 그래요. 현금 한 20, 30% 정도 비중만 유지해 나간다면 기본 종목군들, 물론 이제 부실주나 잡주만 아니다면 기본 포트폴리오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반딧불이님 그래도 1700선은 지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지지가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단기적으로 밀리게 될 경우에는 기술적인 논리상으로 볼 때는 오늘 발생된 상승갭의 하단부인 1712포인트가 지지가 돼야 단기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이리즈 증권 방송에서 최고 수익률 거두신 분은 어떤 분인지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리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리얼님. 예, 오늘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거두셨나요? 하이리치에서 최고 수익률을 올린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상징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수익을 냈다 해가지고 오늘 아마 제가 전화 방송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로 단기간에 수익을 보신 건가요? 예, 지난주에 이제 79만 원에 매수해가지고요. 예. 오늘 83만 5천 원에 차익을 실현해가지고 5.69%의 수익률인데요. 수익률이 크진 않지만 일단 삼성전자라는 어떤 상징성을 일단 공략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좀 의미점을 두고 싶습니다. 리얼님, 삼성전자로도 단타를 하시네요? 좀 단기 매매를 하면서 좀 쭉 관심을 유도해가는 그런 예.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100만 원 넘게 보신다 하시는 분이 옆에 계시거든요. 삼성전자의 저도 똑같습니다.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저도 역시 이전에도 아마 그 방송에 출연해서도 말씀드렸을 텐데요. 저는 일단 삼성전자가 올해는 이제 역사적 신고점을 내고 다시 조정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100만 원대 진입을 가져갈 수 있는 저로에 과거에도 이제 몇 차례 이런 어떤 기대치가 있었지만 실제 실행이 되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실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도 얼마 차이가 있는 현재가하고 차이가 있진 않지만
결국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가는 것은 이런 논리예요. 삼성전자가 이제 100만 원대 진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방송이나 증시 관련 기사에서 이제 이슈가 되겠죠. 그 이슈가 됐을 때 내가 그 종목을 보유하면서 주인공으로서 그런 이슈를 맞이할 거냐, 아니면 보유하지 못하면서 볼 것이냐, 이런 어떤 차이점에서 한번 그 삼성전자의 역사적인 그 순간을 물량을 좀 보유하면서 한번 맞이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속적으로 단기 수익을 이제 반복하면 하는 과정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계속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삼성전자는 일단 가격이 세기 때문에 한두 주를 사도 일단 고가가 되는데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한 6% 정도 수익 거두셨다는 말씀 들어봐 있습니다. 예. 자, 리얼님. 예. 이제 좀 전에 반딧불이님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리얼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떤 전략으로 임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결국에는 뭐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이제 그 관리 변동 환율제, 변동 환율제와 고정 환율제 중간 형태의 이제 환율 제도를 이제 실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거는 결국에는 위안화 절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환율 제도의 변화인데요. 이 부분이 결국 오늘 국내 증시를 일단 갭상승을 포함해서 상승으로 유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이 모멘텀을 바탕으로 오늘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치를 좀 선반영한 성격이 있거든요. 따라서 막상 오늘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상승했을 때 내일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된 이후에 전강 후약식의 흐름이 나올 것인가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1750포인트 전후 및 위로는 좀 강한 저항축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최근에 좀 단기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역시 나스닥 지수 역시 오늘까지 상승을 한다면 8거래일 연속 반등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좀 단기적인 쉬어가는 그런 패턴 구간도 좀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박스권으로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 내일장은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상승하더라도 이를 선반영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내일 상승 출발된 다음에 정강 후약식 흐름이 나오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시고 만약에 정강 후약식 흐름이 된다면 물량을 단기로는 약간 좀 줄여주는 그런 매매 전략을 좀 펼쳐 가셨다가 일단 단기 박스로 좀 시장이 좀 쉬어가는 구간을 좀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7, 8월장의 썸머랠리에 대비한 좀 강력한 매수를 진행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추후에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리얼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켓앤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나스 성공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강의 앞서서 먼저 지난주 금요일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말씀을 해드릴게요.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세계 시장을 섭렵한 지난 금요일의 강의 기업은 어떤 기업이었을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삼위각기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츠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의 종목 진단 또 추천 받으실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이니까요. 오늘도 강의 내용 잘 들으시고 돌발 퀴즈 정답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님, 예. 오늘은 어떤 기업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하나마이크론이라는 그런 반도체 패키징 업체 가운데 실적이 아주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흑진주 종목을 하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예, 반딧불이님은 흑진주 발굴의 1인자신데요. 오늘은 하나마이크론을 들고 오셨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장비 관련주들도 굉장히 괜찮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의 실적은 어떤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화면 한번 보시죠. 하나마이크론 예상 실적 화면을 좀 보시면은요.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2,800억대 정도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299억 정도.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매출액이 2008년도에 1,470억대에서 2009년도 1,600억대로 증가되고 2010년 올해는 2,800억대로 작년 대비해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될 걸로 전망되고 있는 점.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영업이익도 2008년도 21억에서 2009년도 67억. 21억에서 67억만 해도 3배가 증가된 수치인데 올해는 299억 정도가 되지 않겠나. 즉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4배 이상 영업이익도 증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이익도 작년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반도체 업황이 좀 부진해서요. 한 23억 정도 적자를 보였는데 2년 연속 적자를 보였죠. 근데 올해는 223억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흑자 전환이 예상될 정도로 실적 호전이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군입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 주가 대비 예상 실적퍼는 5배가 좀 덜 되는 4.8배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한 10%대 정도, 그 다음에 ROE 자기자본이익률도 한 39%대가 될 정도로 올해 아주 그 이익이 크게 증가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 전망이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업황은 내년까지도 크게 증가될 걸로 전망이 되면서 물론 매출액표를 2011년 예상 매출액치를 보게 되면 3,800억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죠. 한 35%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고 또 영업이익도 작년에 299억에서요. 올해 424억이 될 정도로 증가율이 한 42%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순이익도 작년에 223억에서 올해 325억이 될 정도로 순이익도 작년 대비해서 한 45% 이상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엄청난 턴어라운드가 올해부터 시작이 돼서 2010년과 2012년까지도 계속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가 수준을 보통 얘기를 해나갈 때요. 올해 EPS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EPS가 1,608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1,608원이면은 시장의 평균포 한 10배 정도 계산해주면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장기 목표가로 한 16,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이런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럴 정도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내후년까지 엄청난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을 오늘 들고 나오셨는데요. 제품을 본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시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두각을 나타낼까요? 예, 주요 제품 매출 구성 표를 보시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도체 DRAM 쪽의 그 성장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은 하나마이크론의 주요 매출 구성은 메모리 부분이 45.8% 정도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UFD라고 이것은 이제 메모리 카드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 또한 26.4%. 그 다음에 비메모리 부분이 25.8% 정도. 전체적으로 반도체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절대적인 그런 매출 구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크게 호전될 때
동종목의 실적은 동시에 같이 증가될 걸로 전망이 되는 그런 종목군이죠. 예, 아무래도 메모리 부문에서의 성장세가 뚜렷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 패키징 업체이니만큼 무엇보다 PC 수요가 증가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예, 지금 PC 수요 역시 화면을 좀 보시면은요, 이 PC 수요는 아무래도 글로벌 이 GDP 성장률과 좀 직결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지금 97년부터 2011년까지 예상 화면을 지금 나타냈는데요. 이 회색선, 좀 옅은 선이 글로벌 GDP 성장률을 나타내는 그런 지금 그래프고요. 그다음에 짙은 청색선은 PC 성장률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GDP, 이 글로벌 GDP 성장률과 이 PC 성장률은 거의 정비례하면서 약간 수행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런 논리로 볼 때 최근에 글로벌 2009년, 그러니까 2008년 말에 기록했던 신용위기에 의한 글로벌 경기 침체는 최근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지금 회복이 되면서 글로벌 GDP 성장률이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여나가고 있는데 이 추세에 걸맞춰서 PC 성장률 같이 동반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증가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서 하나마이크론의 실적은 올해 2010년뿐 아니라 내년 2011년 그 이후까지도 긍정적일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휴대폰이나 PDP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D램의 수요는 지고 플래시 메모리가 뜬다라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PC 수요가 증가된다면 또 이제 D램 수요가 늘 거니까 하나마이크론의 실적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D램 수급에 대한 전망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은 기사대로라면 D램의 수요는 진다였는데요. 아, 그렇지가 않죠. 예. 지금, 작년, 재작년 계속 치킨 게임의 결과로 후발 업체들이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고 오히려 PC가 증가되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다양한 어떤 태블릿 PC나 아니면은 다양한 휴대폰 모바일 기기들이 등장이 되면서 오히려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죠. 즉, 수요는 크게 증가가 되고 있는 반면에 공급은 치킨 게임의 영향 때문에 후발 업체 퇴출로 인해서 오히려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 지금 차트, D램 수급 전망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은요. 요 화면은 2010년도 1분기부터 지금 3분기, 4분기 이렇게 꾸준하게 반도체 D램의 수급, 그러니까 이 옅은 색은 공급을 나타내는 그런 막대 그래프고요. 진한 색깔은 수요를 나타내는 그런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요 지금 꺾은선 그래프로 된 짙은 요 차트는 지금 아래쪽 방향으로 지금 이어나가고 있죠. 이것은 수요분의 공급을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죠. 그러니까 공급이 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프가 아래쪽 방향으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흘러내려간다는 얘기는 공급이 수요보다 딸린다는 그런 지표를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반도체 쪽에 지금은 오히려 공급이 딸리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는 걸로 봐서 내년과 후년까지도 지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3조 원 정도의 설비 투자를 한다 그런 좀 발표도 있었고 삼성전자 쪽에서는 한 20조 원 가까운 설비 투자를 내년 이후까지도 이제 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던 것처럼 지금 현 상태는 오히려 공급보다는 수요가 딸리는 그런 상태에 맞춰서 설비 투자를 단행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반도체 관련 쪽은 성장세가 좀 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논리로 역시 하나마이크론의 실적,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패키징 물량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은 장기 성장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하나마이크론의 실적이 내후년까지 그렇게 좋다면 지금의 주가 수준은 적정한 가격대인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7,800원 선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봐도 되는 건지 목표가는 얼마나 정해보면 좋은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하나마이크론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7,800원으로 마감됐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한 1.98%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도 한 1.39% 조정을 받았는데 특이한 것은 지금 이평선들이 한 곳에 정배열 추세를 보여나가면서 큰 그림으로 볼 때는 단기 횡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승 추세가 완만하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이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예상 EPS가 한 1,600원대라고 말씀드렸죠. 예상 EPS 1,600원 곱하기 한 10 곱하기 해주면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목표치를 한 16,000원 정도까지의 목표를 두고 움직이는 종목군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무리가 없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단기적인 논리로 본다면 지금 21선과 61선이 밑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또 오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IT 관련주나 또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이 좀 탄력이 떨어지는 이런 흐름을 보이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최근에 약한 모습 보이고 있죠. 근데 많이 안 빠지죠. 큰 그림으로 보면은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논리로 볼 때 이 트렌드 자체가 중기 상승 트렌드가 큰 무리 없이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장기 논리로 볼 때는요, 물론 이제 주봉하고 월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큰 그림으로 보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려나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장기 트렌드, 완만한 장기 상승세가 깨지고 있지 않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7,800원, 7,800원 전후로 아래에 한 200원 정도씩, 그러니까 21 이동평균선에 있는 자리가 한 7,600원 정도 되거든요. 7,600원에서 대략 한 8,200원 사이 한 며칠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해나간다면 큰 폭의 상승을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주봉 차트 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지난주에 주봉이 음봉이 나왔어요. 양봉 2개 나오면서 상승 어떤 자세는 갖춰놓은 모습인데, 지난주에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음봉이 나왔어도 오지동 평균선에서 지지가 됐습니다. 아래 꼬리가 달린 그런 음봉이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요, 오늘이 이제 그 주봉이 만들어진 첫날이었는데 8,000원 정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오히려 종가는 아래쪽으로 밀리면서 7,80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 오지동 평균선 자리가 현재 가격대에 있는 7,800원 언저리 부분이 오지평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논리로 볼 때 요번 주에 나오는, 즉 주 초반에 나오는 이 조정은 매수로 대응해도, 분할 매수로 대응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이런 어떤 기술적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월봉 논리로 보더라도 지난달에 5월 달에 큰 폭의 출렁거림이 있었죠. 저점이 마이너스 21%, 종가가 마이너스 11%, 또 고가가 플러스 7%이기 때문에 월중에 아래의 고가의 흔들림이 한 28% 정도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가는 마이너스 11%로 종가로 5월 월중 종가가 마감이 됐는데, 요번 6월 달에 드디어 이제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죠.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이 5개월 이동 평균선이 지지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지난달에 매물 수화와 또 저가 매수가 들어간 패턴이고, 역시 5개월 이동 평균선의 추세가 깨지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6월 달은 종가로도 월봉이 양봉으로 마감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상승세는 7월 달에도 월봉이 양봉이 되면서 적어도 9,000원을 향한 단기 파동으로 양봉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 그런 기술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는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반도체 업황의 호전과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펀더멘탈 논리를 본다면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 1년 정도 이 종목을 보유해 나간다면 2011년도 예상 EPS가 2,300원대 정도, 2,300원대 이상 될 걸로 이렇게 그 전망이 된다라는 점에서 한 1년 정도 가져 넘어간다면 이 종목은 한 23,000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즉 정말 흑진 종목이 이런 종목이 아니냐. 지난주 수요일 날 나와서 이제 동부화재를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 주식해서 좀 돈 벌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정말 예상 실적 대비 크게 저평가되어서 아직 그 대바라지게 막 이렇게 급등해 나간다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횡보해 나가면서 아직 좀 그 시세가 날듯 그 투자자들에게 좀 애간장을 녹이는 이런 종목의 패턴들이 나중에 시세가 나면은 정말 대박이 될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하나마이크론을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예, 기업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반딧불이님과 함께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사서 한 1년 정도 갖고 계시다면 3배 정도의 수익을 올리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오늘 돌발 퀴즈 문제 나갑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늘 퀴즈입니다. 하나마이크론 매출 구성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메모리, 2번 꾀꼬리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반딧불이님께서 그간 들고 계셨던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BT부터 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11,0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향후에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인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11,000원을 찍고 예. 종가로 좀 밀렸어요. 그래서 1,50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먼저 두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이제 운영해 오면서 모아텍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 종목은 조금 더 끌고 나가는 이제 그런 어떤 관점으로 오늘 종가로 좀 밀린 게 아쉬워가지고요. 아직은 좀 정리를 안 하고 끌고 나가는 이런 전략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오늘 좀 빠져서 내일장도 약간 좀 밀릴 여진이 있어 보이는데요. 10,000원 정도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역시 12,000원대를 향해서 좀 더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서 좀 더 끌고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올해 예상 EPS가 한 1,500원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 EPS 1,500원 정도 되면은 중기적인 그런 논리로 볼 때도 시장의 코스닥 지수가 좀 살아난다면 15,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 논리로 보더라도 지난번에 나왔을 때 11,000원이 좀 단기적인 저항 가능성이 있는 자리였었기 때문에 11,000원 돌파율을 보자 그랬었는데 11,000원을 찍고 좀 되밀리는 모습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약간 눌리더라도요. 12,000원대를 향한 단기 파동이 아직은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져서 이건 좀 더 끌고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KBT의 보유 기간이 한 20일 정도 되는데요. 10,000원 선이 지지가 된다면 12,000원에서 15,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보유하시겠다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수익은 한 16% 정도 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모아텍인데요. 좀 전에 매도로 대응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익 실현을 하신 건가요? 네, 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8,200-300원대 요 저항, 그러니까 그 돌파율가 중요하다. 이거 8,500원 그 위로 올라가는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탄력이 약하면 정리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지난주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역시 PC 관련해서 이 스태핑 모터 세계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PC 성장이 계속되는 한은 장기적으로는 상승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실적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이지만 단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리딩을 제외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했습니다. 반딧불이님, 모아텍을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매도가 맞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저는 이제 편의상 포트폴리오를 교체한 것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도 꼭 굳이 매도가 맞는 건 아니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8,200-300원 정도의 여력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남아 있고 이 라인만 돌파된다면 8,500원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런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1 이동평균선이 7,700원대 있죠. 21 이동평균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한 8,500원대를 향한 좀 그 반등 전략을 구사해 보시는 것도 아직은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반딧불이님께서는 일단 모아텍을 8% 정도의 수익을 거두시고 차익 실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종목을 편입을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종목을 매수하실 생각이신가요? 동양기전을 좀 편입을 해보려고 해요. 예. 네, 동양기전. 그러니까 이 자동차의 전장 부품, 일테면 무슨 코드라든지 이런 어떤 전장 부품도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인데 또 많은 부분은 굴삭기 관련된 부품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업체죠. 그리고 단기 모멘텀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자동차 부분의 성장도 계속될 것이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위안화 절상 관련해서 중국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 동양기전도 두산 인프라코어와 같이 굴삭기 관련된 그런 그 부품을 내는 이제 그런 그 종목이면서 올해 실적이 크게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7,400원 정도 마감이 됐죠. 동행기전 차트를 좀 보시면 7,400원 정도 마감이 됐지만 내일장에 한 7,300원 정도 가격을 주면은 좀 단기적으로 좀 편입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목표치는 좀 짧게 보면서 한 8,500원 정도 목표를 지금 보면서 들어갈 생각이고요. 손절 가격은 좀 짧게 잡고 한 6,700원 정도 손절가를 잡고 비중은 한 20% 정도만 좀 들어갈 생각입니다. 물론 요건 이제 단기적인 그런 공략이지만 중기 그런 논리로 보더라도 이 종목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적어도 한 13,000원 정도까지 13,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한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반딧불이님께서는 모아텍을 차익 실현하시고 추가적으로 동양기전을 관심 갖고 계시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들고 계신 종목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KBT부터 보겠습니다. KBT는 보유 중이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만선인이 지지가 된다면 12,000원에서 15,000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수익은 16% 정도가 나고 있네요. 자, 모아텍 보겠습니다. 모아텍을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7,400원이셨는데 8,000원에 차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8% 수익을 보셨고요. 단기적인 대응을 하실 분들은 8,500원까지 반등도 괜찮겠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새롭게 관심 종목으로 들고 나오신 종목 동양기전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이기도 하고 굴삭기 관련 부품주이기도 합니다. 올해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동양기전이 오늘 7,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장 7,3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 하셨고요. 단기 목표가를 8,500원 주셨고 장기로 본다면 13,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시는 분들은 체크해 두시고 또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반딧불이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들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모시고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예,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예, 포스코 관해서 궁금합니다. 예, 포스코를 갖고 계세요.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먼저 여쭤볼게요. 예, 46만 6천 원에요. 예. 40%입니다. 46만 6천 원에 40%를 갖고 계시면 오늘 6% 가까이 급등했으니까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예. 예, 축하드리고요.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저번 주 금요일 날 매수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요? 예. 예, 궁금하신 점은요? 이제 15일 날 중국의 위안화가 절상이 발표됐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위안화가 절상이 발표되고 나서 금리가 인상한다면 철강 가격이 상승과 더불어 포스코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예, 공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 정도 되셨고요. 예. 일단은 뉴스들을 잘 검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 중국 수혜 관련해서도 올랐고 또 철강 가격이 3분기에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포스코는 물론이고 현대제철, 철강, 금속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는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아보면 좋을지 궁금하시죠? 예. 예,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투자는 장기 투자를 주로 하시나요? 아닙니다. 단기를 예, 단기 쪽으로 가져가시는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단기 관점에서 포스코를 얼마 정도 목표가 정해보면 좋을지 반딧불이님과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반딧불이님, 예. 포스코를 단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참 매수 잘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러게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사실 뭐 솔직히 포스코는 중장기로 좀 했으면 좋을 종목입니다. 단기보다도. 왜 그러냐면 올해 한 매출도 한 32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한 6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또 순이익도 5조 원 이상이 예상이 되고 퍼가 7.7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로 조금 먹고 나오기가 좀 아쉬운 종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단기로 원하신다면 아무래도 한 52만 원에서 한 53만 원 정도 이런 정도 가격을 좀 반등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좀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앞선 자리가 한 52만 원과 53만 원 이 부분이 앞서 좀 거래가 좀 많이 됐던 자리입니다. 예.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매물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노리신다면 한 52, 3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좀 이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중이 40% 정도면은요 좀 비교적 많이 좀 들어가는 셈이죠.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단기적으로 거기까지 드시더라도 다시 거기 가서 저항을 받고 좀 대밀리면 재매수해가지고 좀 중기 투자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트는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포스코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머무를 것 같지 않습니다. 즉 장기 바닥을 이 자리에서 친 거거든요. 장기 바닥을 이렇게 치면서 이게 2008년도 10월 달에 23만 4,500원 이 자리와 또 그 5월 20일 날 5월 하순경에 기록했던 43만 1,000원 자리가 맞보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상단 트렌드가 이 부분이고요. 결국은 요번에 포스코가 기록했던 이 그 하단 가격대 즉 43만 1,000원짜리는 여기를 장기 파동으로 1파로 본다면 여기가 2파 조정 자리입니다. 앞으로는 3파 상승이 좀 기대되는 이런 위치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짧게 먹고 나오는 것보다는요. 좀 길게 중기적으로 본다면 한 57, 8만 원 정도까지는 여력이 중기적으로 본다면 여력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저는 한 1년 정도 이 포스코를 가져 넘어간다면 신고가 돌파해 나가면서요. 75만 원 이상 가지 않겠나 포스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단기와 중장기를 병행하는 이런 좀 전략을 구사해 나가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돼요. 그래서 52만 원, 2, 3만 원 정도 올라가서 뭐 짧게 한번 이익을 실현하시더라도요. 반등 나온 다음에 여기서 저항을 만약에 받는다. 52, 3만 원대에서 저항을 받으면 이익을 실현했다가 조정이 다시 한번 나오면은 뭐 한 50만 원 정도까지도 조정이 나오면은 한번 또 재매수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포스코를 단기로 대응하기에는 조금은 아깝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잘 판단하시고 또 신중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015-8500-1110번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온 종목을 보겠습니다. 대한유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53,100원에 사신 분이 있으세요. 100%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예, 50%인가요?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추가로 매수해서 장기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하시는데 5%를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5% 갖고 계셔서 추가로 매수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폭 수익권 내 계시거든요. 추가로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추가로 매수해도 괜찮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올해 그 예상 실적이나 혹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대한유화 역시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군입니다. 올해 예상 EPS가 한 1,300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올 예상 실적 대비도 한 5배 정도 포가 좀 저평가되어 있죠. 그다음에 PBR도 0.8배 수준이고 순자산 가치가 64,000원대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이고 6월 8일 날 좀 재료가 하나 공시가 떴습니다. 170만 주 정도의 자사주를 좀 공개 매수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상승 갭을 동반해서 움직인 다음에 떨어지질 않고 있죠.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횡보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170만 주 정도의 공개 매수에서 소각을 한다면 오히려 주식 가치는 오히려 좀 더 증가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예, 그런 논리로 본다면 현재 5%라면 조금 더 매수해서 한 20% 정도까지는 추가 매수를 하셔서 좀 장기 보유하는 방법도 괜찮다. 오히려 코스닥에 실적도 나오지 않는 이름도 모르는 그런 종목 투자해서 물리면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이름 있고 저평가 매트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을 장기 투자하시는 건 저도 오히려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화신이 들어와 있는데요. 화신을 매수하신 분의 매수가가 3,375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11,950원인데요. 굉장한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비중이 40%가 되시는데요. 최근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는 것 같다고 맞는지 알아봐달라고 문자를 주셨고요. 다각도에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굉장히 축하를 드려야겠죠. 화신을 사셨습니다. 장기 투자자의 승리를 보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화신은 여전히 아직도 사실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펀드멘탈이라든지 또 아니면 가치 이런 측면을 본다면 아직도 좀 싼 주식이에요. 예. 자동차의 이 서스펜션이라는 거, 즉 차체 무게를 받쳐주는 장치, 이 서스펜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업체인데 현대적으로 보고 인도나 중국, 미국까지 동반 진출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종목군이죠. 매출도 작년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되고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해서 한 45% 정도 증가된 한 210억 정도가 예상되고 또 순이익도 작년 대비해서는 50% 이상 증가된 570억대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주가 대비 올 예상 퍼는 6.3배 정도 수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예상 EPS는 한 18,000원대입니다. 근데 오늘 주가가 11,950원을 기록을 하고 있죠. 6월 17일 날 12,550원을 기록을 하고 약간 좀 늘려주면서 11,950원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 상태가 맞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군으로 우선은 보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지금 저점 대비 오름폭도 크고 또 3,300원에 매수하셔서 거의 뭐 12,000원 근처까지 지금 와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제 생각에는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자동차 부품주나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의 탄력이 약간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기분 나쁜 것이 이 일봉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앞선 자리, 즉 5월 28일 고점이 12,550원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6월 17일 고점이 12,550원이에요. 이 그림이 더 가는 추세라기보다는 좀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되는 이런 어떤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수익이 난 거니까 바로 급하게 팔 건 없고 요번 주 내로 지켜보시면서요. 12,550원 돌파가 안 되면 절반 정도라도 좀 한번 이익을 실현하셨다가 조정이 나오면 좀 저점을 다시 한번 노려보는 이런 전략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726님께서 반딧불이님 수고 많으세요 하셨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어서 그런지 조금 지쳐 보이시는데요.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오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하나 마이크론의 매출 구성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1번 메모리, 2번 꾀꼬리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8489님께서 대박클럽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